안녕하세요. 닥터포커스 원미연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갱년기에 접어들면서 조루증, 발기부전 같은 성기능 장애를 겪게 되는데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또는 치료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 남성 성기능 장애의 경우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자신감 상실, 남성 우울증, 그리고 나아가 부부 간의 갈등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데요. 닥터포커스 오늘 이 시간에는 최근 중년 남성은 물론이고 젊은 층에서도 부쩍 늘고 있는 남성 성기능 장애, 그 원인은 무엇이고 치료법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뇨기과 전문의 최나경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나경 원장입니다. 남성 성기능 장애, 구체적으로 어떤 질환을 말하는 건가요, 원장님? 네, 남성 성기능 장애에는 발기부전과 발기지속증 같은 발기에 관한 문제, 그리고 조루, 지루, 역행성 사정과 같은 사정에 관한 문제, 그리고 남성 호르몬 수치가 떨어지게 되는 남성 갱년기 등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남성들이 이런 성기능 장애로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발기부전, 정확히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가요, 원장님? 네, 발기부전이란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발기력이 부족하거나 발견되더라도 지속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와 같은 상태가 어느 정도 기간이 유지되면 발기부전으로 판단을 하는 건가요? 예, 빈도로 보면은 전체 성생활의 한 4분의 1 정도, 25% 정도 이상이 된다면은 발기부전으로 볼 수 있고요. 또 3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발기부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발기부전의 경우 남성 갱년기의 한 증상으로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걸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그런 건가요, 원장님? 예, 스트레스로 인해서 20대 젊은 환자들도 발기부전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예,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에 의한 발기부전은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의 한 조사에 의하면 경증의 발기부전의 경우 70대와 40대에서 큰 차이로 보이지 않으나 완전 발기부전과 같이 중증의 경우에는 70대 환자가 3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노화와 발기부전과는 상관관계가 깊다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이 발기부전의 구체적인 원인을 좀 짚어주시죠. 네, 크게 5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들 수 있겠는데요. 직장에서나 가정에서의 문제 등 성생활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문제들도 원인이 될 수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조루나 발기부전 등에 관한 걱정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도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혈관 문제를 들 수 있겠는데요. 발기라는 것이 마치 풍선에 바람이 불어넣듯이 커지는 것처럼 해면체 내에 혈류가 증가하면서 이제 발기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네. 동맥경화 등의 원인으로 인해서 이제 혈류량, 해면체 내로 들어가는 혈류량이 감소하게 된다면은 동맥성 발기부전, 그리고 동맥을 통해서 잘 들어간 혈류가, 그러니까 혈액이 이제 정맥을 통해서 빠져나가지 않아야 되는데 만약에 너무 많이 빠져나가게 된다면 정맥성 발기부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남성 호르몬 저하로 인한 리비도 감소가 원인이 될 수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네 번째로 일부 이제 약물들, 고혈압약, 항궤양제, 항우울제 같은 약물들이 발기부전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5번째로 이제 전립선암 수술 시 받는 신경 손상으로 인해서 발기부전이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근데 비만의 경우 발기부전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근거가 있는 건가요? 예, 맞는 말입니다. 발기부전의 원인 중 아까 말씀드린 동맥성 발기부전이 있는데요. 네네. 당뇨나 고혈압이 원인이 되게 됩니다. 비만인 사람들은 당뇨나 고혈압이 많이 생긴다는 거는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죠. 네. 실제로 지난 12월 대한비뇨기과 학회가 비만과 남성 성기능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결과 비만 지수가 높을수록 남성 성기능이 저하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표에서 보시면 BMI가 낮을수록 이제 23 이하가 이제 정상 체중을 나타내는 거고, 이제 네. 30 이상이면은 중증도에 해당하는 이제 비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있는 점수가 이제 남성 성기능 지수를 나타내는 건데요. 점수가 낮을수록 성기능이 안 좋은 걸 나타내고, 이제 BMI 30 이상의 경우 9.4점으로 낮게 나와서 막대 그래프가 작네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만일수록 남성 성기능 지수가 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대한민국 성인 남성의 10%가 발기부전이라는 통계도 있고 실제로는 그 이상일 거란 추측도 있는데요. 발기부전의 유병률은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원장님? 네. 국내의 경우 40세 이상의 남자의 40% 정도에서 발기부전을 호소하시는데요. 인구수를 보면은 한 200만 명 정도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앞서 남성 호르몬의 저하나 노화 등이 발기부전의 원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 젊은 남성들에서도 발기부전이 증가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발기부전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 추세 요즘 어떻습니까? 네. 발기부전은 40대 이후에 중장년층에서나 생기는 질환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네. 하지만 최근 지역의 역학조사에 의하면 20, 30대 남자들도 발기부전을 호소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노화에 의한 경우가 많지만 그 외에도 스트레스, 그다음에 콜레스테롤, 그리고 흡연, 알코올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30대 젊은 층에서도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남성들이 발기부전을 인정하기 꺼라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발기부전에 관한 지식들도 높아지고 그리고 이제 질환으로 생각하는 시각이 생겨서 병원을 찾는 환자분들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발기부전의 증상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직도가 약하거나 지속력이 떨어지는 것이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원장님 어떤 경우 발기부전을 좀 의심을 해봐야 될까요?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발기부전을 의심을 해봐야 되는데요. 네. 첫 번째, 성적인 자극을 받아도 전혀 발기가 되지 않는다. 이거는 중증에 해당되겠죠. 네. 발기는 되었으나 성관계 도중 사정하기 전 발기가 없어진다. 보통 이 경우 이제 처음 내원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발기가 되긴 하나 예전과 달리 강직도가 현재 약해졌다. 그다음에 새벽 발기 횟수가 평소보다 적어졌다. 근데 이 네 번째 새벽 발기 횟수는 이제 취침 중 이제 주무시다가 이제 발기되는 횟수를 얘기하는 거라서 실제로 환자분들이 이거를 이렇게 횟수가 적어졌던 거를 인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기상시에 이제 발기되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그런 횟수가 현재 적어진다면은 병원 한번 내원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뭐 의심 증상이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병원을 가기를 꺼려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네.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발기부전의 자가 진단법이랄까요? 뭐 이런 게 없을까요? 네. 국제 발기능 측정 설문지라는 발기부전을 진단하는 15문항의 설문지가 있습니다. 네. 이 15문항의 설문지가 너무 길기 때문에 5문항으로 줄여서 IIEF5라고 이 설문지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6개월간 삽입할 정도로 발기가 되고 발기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귀하의 자신감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매우 낮다부터 매우 네. 높다까지 5단계로 답변이 이루어진 네. 거군요. 지난 6개월간 성적 자극으로 발기되었을 때 성교가 가능할 정도로 충분한 발기가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역시 이것도 빈도수로 답변을 고르면 되는 거고요. 네. 지난 6개월간 성교하는 중에 발기 상태가 끝까지 유지된 적은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지난 6개월간 성교 시에 성교를 끝마칠 때까지 발기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본인의 이건 느낌을 골라야 되는 네. 거네요. 지난 6개월간 성교를 시도했을 때 몇 번이나 만족감을 느꼈습니까? 이렇게 이제 5문항으로 되어 있는데요. 0점이 가장 안 좋은 상태를 5점이 가장 좋은 상태로 하여 합산하여 발기부전의 정도를 체크할 수가 있겠습니다. 5에서 7점이면 심한 발기부전, 8에서 11점이면 중등도 발기부전, 12에서 21점이면 경미한 발기부전, 22점 이상이면 정상으로 21점 이하일 경우에는 병원을 내원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국제 발기능 측정 설문지 외에 또 다른 자가 진단법이 있다고요, 원장님? 네, 이거는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아닌데요. 네. 이제 그 수면 중 발기능을 체크하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네, 그 자기 전에 성기 둘레로 우표를 붙여놓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끊어졌는지 안 끊어졌는지 여부를 이제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네. 새벽에 수면 중에 발기가 이루어졌는지를 네. 확인해보는. 그렇군요. 이런 자가진단법을 통해서 발기부전이 의심이 된다면 보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할 텐데요. 사실 발기부전의 경우 자각을 하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쉽게 병원에 가지 못하는 남성분들이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민간요법이나 속설 등에 의존해서 치료하려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이 같은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나 부작용 같은 건 없을까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그 발기부전에 좋은 음식들로 콜레스테롤이 많이 함유된 장어나 해산물 종류들은 이제 많이 권하게 되는데요. 네. 이런 음식들은 이제 동맥경화를 악화시킬 수 있고요. 결국 동맥경화가 악화된다면 발기부전은 악화되게 네. 되는 결과를 이제 초래하게 되고요. 아, 원인이 될 수도 있군요. 그렇죠. 네. 그리고 더 심하면은 뇌경색이나 심근경색 같은 아주 중한 질환을 야기하게 됩니다. 사실 대한민국 40대 이상 남성의 2명 중 1명꼴로 발기부전을 호소하고 계신데요. 그중 10%만이 이제 병원을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 발기부전은 대부분 치료가 가능한데요. 또한 발기부전은 고지혈증 등 심혈관 질환은 물론 당뇨 초기 증상일 수 있으므로 조기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발기부전 사실 혼자 소가리하면서 속상해하기보다는 좀 정확한 진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병원에서는 전문적인 진단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원장님? 네, 첫 번째로 병력을 확인하고 진찰을 시행해야겠습니다. 네. 네, 병력의 내용 중에는 고혈압, 당뇨 같은 질환,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요. 네. 또 약물이 원인인 경우가 있으니까 복용하고 있는 약물이 무엇인지도 확인해야겠고, 네. 또 예전에 수술받은 기왕력이 있는지, 특히 이제 전립선 수술을 받았는지 아. 이제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네. 또한 고환 크기도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제 뭐 어떤 원인에서든지 뭐 선천적인 원인이든 간에 아니면 후천적인 원인이든 간에 고환 크기가 작아져 있다면 남성 호르몬이 많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아. 이제 그런 것도 이제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네. 그다음 야간 음경 발기 검사라는 게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면 중에 이제 발기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리지 스캔이라는 기계를 이용해서 체크를 하게 됩니다. 수면 발기의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 방법이고요. 정상의 경우 REM 수면 중에 4에서 5회 정도, 그리고 평균 지속 시간 30분 정도가 정상이 되겠습니다. 이 검사상 정상으로 나온다면은 심리적 부분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해면체 주사 후 수지자극 검사가 있습니다. 해면체 내로 이제 발기를 유발하는 약물을 직접 투여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직접 자극을 가해서 얼마나 단단한지 정도를 확인하는 그런 검사법인데요. 아. 이 검사법은 혈관성 원인인지를 감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또한 주사요법이라는 게 이제 실제로 치료 방법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주사요법이 가능한지 체크하는 그런 검사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검사 시에 10분에서 30분 정도 완전 발기가 이루어진다면 정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이제 내분비 검사가 있겠는데요. 혈액 검사를 통해서 남성 호르몬 수치가 정상인지를 확인해 봅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음경 도플러 검사가 있습니다. 발기 시 음경 해면체 동맥의 유속을 측정하는 검사법인데요. 최고 수축기 유속이 25cm/s 이상이면은 이하면은 그러니까 이상이면 정상이고 이하면은 동맥성 발기부전을 이제 그 시사하는 소견이 되겠고요. 최고 수축기 유속. 네, 그게 정확히 동맥이 뭔가요? 이제 파형이 이렇게 우리가 만지면은 동맥이 뛰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네네. 그때 세게 뛸 때의 최고 유속. 아. 예, 그걸 말하는 거고요. 또 좀 있으면 이제 이완기말 유속이 나오는 건데 그거는 마지막에 내려갔을 때의 유속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래서 25 이상이면 정상을 나타내는 거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원인 중에 정맥성 원인인데요. 정맥의 원인을 찾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최고의 수축기 유속이 25 이상이면서 그다음에 이완기말 유속이 5 이상일 경우에는 정맥 폐쇄 이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것을 이제 수치화한 그런 정맥 폐쇄 기능 지표라는 게 있는데요. 이 수치가 0.75 이하이면은 정맥 이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이 발기부전이 진단이 이루어지는군요. 네. 근데 이제 발기부전으로 진단을 받았다. 그렇다면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할까요? 네, 단계별로 치료를 할 수 있겠는데요. 초기 증상이 발기부전일 경우에는 경구용 발기부전제를 이용해서 치료를 시행할 수 있겠고, 먹는 약으로 네. 치료를. 네. 네, 먹는 약에 반응이 없다거나, 뭐 부정이 너무 심하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남성 호르몬을 체크해서 남성 호르몬도 같이 복용하는 요법을 사용할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해면체 주사 요법을 사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약물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발기부전이 잘 해결이 안 된다. 그때는 수술 방법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수술이요? 네, 음경에 이제 그 보형물을 삽입하는 수술을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경구형 약물의 경우에는 정제, 그다음에 필름 형태, 가루 형태 등 다양한 형태가 있고요. 그리고 복용하는 방법도 필요시 복용법과 그다음에
매일 복용하는 방법,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근데 필요시 박용법은 이제 이렇게 시간을 맞춰서 30분이나 1시간 전쯤에 이제 약을 드셔야 되는 이제 시간적 제약이 있고요. 네네. 매일 복용하는 방법은 이제 매일 복용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약값이 이제 경제적으로 부담이 좀 되겠죠. 그렇군요. 네. 근데 이것은 이제 시간적 제약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그런 장점들이 부분이 있고요. 보험 적용은 안 되는 건가요? 예, 보험이 아직까지는 전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다음에 남성 호르몬이 이제 부족한 경우에는 남성 호르몬 보충 요법을 시행해 볼 수 있고요. 그 경구용 치료제 동시에 사용하게 될 경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데 발기력 호전에 도움이 되고 또 발기부전제 약물의 반응도 아주 잘하게 됩니다. 남성 호르몬 보충 효과는 그 단순히 이제 성욕 증가나 발기력 상승뿐만 아니라 남성의 이제 골밀도를 증가시켜주고 그다음에 복부 비만도 감소시켜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남성 갱년기에 있을 때는 우울증도 이제 같이 동반되게 되거든요. 그때 네. 활력을 증가시켜주는, 그러니까 좀 더 활동력 있게 좀 생기 있게 그러니까 만들어주는 전반적으로 건강에 도움이 그렇죠. 되네요. 네. 그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제 해면체 체외 충격파 요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그 전까지는 약물을 통해서 이제 동맥을 확장시켜서 그다음에 효과를 보는 방법이었다 하면은 이것은 해면체 내로 이제 충격파를 가해서 그러니까 충격파 자극을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해면체 내에 그 혈관을 많이 재생시키게 돼서 효과를 보는 방법으로 약 근본 치료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이제 시행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근데 이제 가장 우선적으로 약물 치료를 시행한다 하셨는데요. 네. 약물 치료의 경우에 이제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거든요.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나요, 원장님? 네. 경구형 발기부전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면 홍조, 두통, 안구통, 그리고 가슴 두근거림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 뭐 심각한 부작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약마다 모든 약이 다 환자분들한테 부작용을 일으키는 건 아니라서 맞는 약들을 찾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간혹 이제 협심증 때문에 니트로글리세린이라는 약을 복용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이 경우는 주의를 하셔야 될 게 두 가지가 거의 비슷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저혈압에 빠질 수 있어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럴 때는 좀 피하셔야 할 것 같고요. 호르몬 치료의 경우에는 흔하진 않지만 부종, 그다음에 적혈구 증다증, 적혈구 숫자가 증가하는 그런 질환이고요. 네. 그다음에 수면 중 무호흡증, 그리고 무정저증으로 인한 불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르몬 수치, 내가 이제 뭐 활력이 떨어졌다고 해서 결혼도 안 하신 분이, 특히 애도 없으신 분이 네. 이제 호르몬 치료 받는 것은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호르몬 치료의 단점 중에 하나는 전립선 암이 있을 때 이것을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정기적으로 상담을 받으셔야 되고 또 혈액 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아까 또 발기부전 치료를 위해서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경우 수술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경구형 발기부전제나 해면체 주사요법 같은 약물 치료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발기가 안 된다. 네. 이런 완전 발기부전의 경우라 네, 약을 썼을 때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사용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수술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그런 수술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 음경 보형물 삽입술은 이제 그 종류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음경 보형술 삽입술이요. 음경 보형물 삽입술. 네. 네. 굴곡형하고 이제 팽창형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어떤 보형물을 안에 넣는 건가요? 네. 이제 우리 해면체가 이제 발기기관이 되겠고요. 그 해면체 내에 이제 원래는 혈액에 차면서 이제 성기가 단단하게 발기가 되는 건데 네네. 그 기능을 못 해주기 때문에 대신 이런 굴곡형처럼 이제 해면체는 두 개니까 여기 두 가지가 이제 이렇게 생긴 모양이 두 개가 들어가게 되겠죠. 팽창형 그 보형물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팽창할 수 있다. 그러니까 팽창시킬 수도 있고 이완시킬 수도 있고. 그래서 굴곡형의 경우에는 항상 이제 발기된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이제 굴곡형이라고 부르는 거고, 팽창형은 죽였다 이제 세웠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팽창형으로 부르게 됩니다. 네. 굴곡형의 경우에는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기구가 간단하기 때문에 곡소 마취로도 가능하고 수술도 간단한 편입니다.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상 발기된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그 소변 볼 때 좀 불편할 수 있고요. 또 외부 시선 때문에 좀 창피해 민망해하시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네. 팽창형 보형물 삽입술의 경우에는 이제 특수하게 고안된 보형물을 해면체 내로 넣어주는 방법이 되겠고요. 또 이제 이거를 조절시켜 줄 수 있는 펌프가
음낭내, 그러니까 음낭내에 들어가게 되겠고, 또 이제 물주머니, 저장 주머니가 치골 아랫부분에 이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팽창의 경우에는 이제 펌프를 이용해서 발교 이완이 잘 이루어서 평상시에는 자연스러운 모습을 유지하고 이제 실제로 사용할 때만 이제 팽창시켜서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 치료 비용이 고가이기 때문에 좀 많은 분들이 선택하기에는 이제 경제적으로 아마 부담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기계 조작을 하기 때문에 고장이 날 확률이 있고, 그래서 고장이 나게 되면 재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음경 보형물 삽입술은 본인이 원할 때 이제 발기 상태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고요. 음경의 감각이나 사정 기능에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수술 치료 후에 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은 없을까요, 원장님? 예, 어떤 수술이든 이제 출혈이나 감염의 위험성은 있는데요. 네. 근데 특히 이제 보형물 수술의 경우에는 감염의 문제가 제일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감염이 생긴 경우에는 넣었던 그 보형물을 바로 제거하고 감염 치료를 먼저 해야겠고요. 치료 후에도 한참 기다렸다 재수술을 한다거나 그러면 안 되고 바로 재수술에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면은 염증이 생긴 이후에는 이제 조직들이 위축이 올 수가 있는데 네네. 이제 해면체가 너무 위축이 돼 버리면은 보형물을 다시 집어넣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서 네. 그런 것이고요. 네. 역시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의료진은 그 감염이 안 생기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겠지만 이제 환자분들도 금연이나 금주는 꼭 지키셔서 예, 감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수술이다 보니까 수술을 결정함에 있어서 좀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을 텐데요. 수술을 고려할 때 좀 주의해야 할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 음경 보형물 삽입술의 경우에는 수술 전에 환자 파트너 모두가 같이 이제 상담을 받으셔야 되고요. 특히 이제 기다감, 위험성 이런 적응증에 관한 충분한 상담을 받으셔야 됩니다. 한 번 시술 받으면 원 상태로 자연 발기로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이제 권해드리는 특히 이제 경구형 치료약물이나 주사제요법 같은 다른 방법들을 모두 사용해 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수술을 결정하시는 게 좋겠고요. 또 팽창형 보형물 삽입술의 경우에는 이제 기구가 3개나 3개나 있는 것처럼 수술법도 이렇게 단순하지 않고 좀 까다로운 편입니다. 그래서 네. 경험이 풍부한 전문의와 전문 병원을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치료에는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가 되나요? 호르몬 치료의 경우에 있어서는 치료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약물이 부작용이 없고 치료 효과가 좋다면은 계속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수술적 치료의 경우에는 한 달에서 2달 정도 회복 기간이 적은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치료 후에 이렇게 재발하는 경우는 없을까요? 약물 치료 중에 이제 흔히들 내가 필요한 약물이 용량이 늘어나는 경험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이것은 내성이 생기는 건가요? 내성이라기보다는 이제 그만큼 몸 상태가 더 안 좋아졌다고 봐야겠죠. 네. 이제 이건 약물의 목적인 음경 내로 들어가는 혈류량을 증가시켜주는 그런 목적의 약물이기 때문에 약이 그만큼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은 혈관이 더 많이 좁아져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음경 보형물 삽입술을 받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장날 수가 있는데요. 네, 만약 기구 고장이 난다면 전문가 상담하여 교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발기부전 치료 후에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야 할까요? 발기부전은 노화와 관계가 깊기 때문에 감기와 같은 감염성 질환처럼 완치를 목적으로 치료를 하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증상이 심해지지 않기 위한 노력들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적당한 운동, 체중 관리, 그다음에 금연, 금주 이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건강을 위한 노력들을 평소에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스태미나에 좋다고 해서 한 가지 음식만 너무 많이 드신다거나 또 안 좋다고 너무 안 드신다거나 이런 것은 건강을 해치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남성 성기능 장애. 우리나라 40대 이상 남성 2명 중 1명이 발기부전이 있음에도 병원을 찾는 경우는 10%에 불과할 정도로 그동안 남성들의 말 못할 고민이 됐었는데요. 때문에 소문으로만 떠드는 속설들로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남성 성기능 장애, 발기부전과 관련한 오해와 진실. 그 첫 번째 질문 살펴볼까요? 발기부전 치료제는 곧
정력제다. X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제 정력제 이제 사전적 의미를 좀 찾아봤는데요. 네. 네, 첫 번째가 심신의 활력을 돋워주는 약. 두 네. 번째가 남자의 성적 능력을 돋워주는 약입니다. 사실 뭐 이 두 번째 내용을 보면은 이제 그 정력제랑 발기부전 치료제랑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다 볼 수도 있겠는데 네네. 이제 심신의 활동력까지는 돋워주는 그런 기능은 없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이제 정력제를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두 번째. 잦은 자위 행위가 발기부전을 유발한다? 이것도 노로 하겠습니다. X. 네. 많은 남성들이 자위 행위로 인해서 발기부전이 생길 수 있다고 잘못 알고도 있습니다. 근데 잦은 자위 행위 자체가 발기부전을 유발한다기보다는 그런 자위 행위에 대한 죄의식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오히려 그 발기부전을 유발할 수 있고요. 정신적으로. 그렇죠. 정신적인 문제가. 실제로 이런 자위를 많이 한다고 해서 뭐 기능상의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요. 또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이제 자유행위 도중에 너무 심한 자극을 준다든지 하면은 음경 골절 같은 골절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심해야겠고요. 또 너무 잘못된 방법으로 지나치게 몰입되는 것은 좋지 않겠습니다. 네. 그럼 세 번째 질문 드릴게요. 보양 음식은 발기부전에 도움이 된다. 네, X로 하겠습니다. X. 네. 약초나 삼계탕 또는 보신탕 같은 보양 음식들은 뭐 남성 정력에 좋다는 이제 속설이 있습니다. 네네. 네, 이런 음식들은 이제 그 고단백, 고칼로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성인병을 유발할 수 있고요. 그래서 성인병을 유발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발기부전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히려 발기부전 치료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이라 한다면은 고동화나 청어 등 등푸른 생선, 그리고 채식 위주의 식단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발기부전 오해와 진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발기부전 치료제를 성인용품점이나 인터넷으로도 구매가 가능하다. 그런가요? 네, 노입니다. 아니군요. 네. 이것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아마 다들 의심들은 하실 겁니다. 예. 성인용품점이나 인터넷으로 판매되는 발기부전 치료제는 모두 다 가짜입니다. 보통 이제 중국에서 그 밀수에서 들어온 경우가 이제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런 약들의 문제점은 성분이 너무 과도하게 많다던가 아니면 아예 없다던가. 네, 이런 문제가 있고 우리가 약을 만들 때는 그 약의 주성분이 되는 그 성분만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외에 이제 모양을 유지하기 위한 첨가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부작용이 매우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반드시 약을 쓰시려면 전문의한테 처방을 받으셔서 약국에서 사셔야겠습니다. 네. 네, 닥터포커스 비뇨기과 전문의 최나경 원장님과 함께 남성 성기능 장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앞서 중년 남성에게 많이 나타나는 발기부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계속해서 대한민국 성인 남성 10명 중 3, 4명이 경험한다는 가장 흔한 남성 성기능 장애, 조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먼저 조루의 정의부터 좀 내려주시죠. 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사정 조절 능력이 부족하여 사정이 일찍 이루어지는 것을 그 조루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일찍 사정이 되는 거. 네. 근데 어느 정도 시간 내에 사정을 하면 조루로 판단한다. 그런 기준이 있는 건가요? 네. 사실 성관계 도중에 시간을 직접 재면서 하신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근데 환자분들이 말씀하시는 시간은 그래서 굉장히 주관적일 수 있지만 2분을 넘지 않는다면 조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분. 네. 그렇다면 조루와 발기부전의 차이는 뭘까요? 간혹 이제 본인의 상태가 그 조루인데도 불구하고 증상이 너무 심해서 발기부전으로 오해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발기부전이나 발기시 강직도나 지속력에 관한 문제이고 조루나 발기력에 상관없이 사정이 일찍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조루와 또 반대되는 걸로 지루라고 들었는데요. 어떤 질환인가요? 지루. 네. 지루는 조루와 이제 반대되는 개념이고요. 성적 흥분 상태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정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을 말합니다. 네. 발기부전이나 조루보다는 낮은 비율이지만 한 20% 정도에서 이제 앓고 있는 질환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앞서 뭐 발기부전의 경우에는 노화가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했는데 조루도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그런 증상인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조루는 나이와 상관없이 전 연령에서 고루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발기부전은 노화에 영향을 받지만 조루는 노화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조루의 원인은 뭔가요, 원장님? 예, 조루의 원인도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이제 첫 번째 귀두 감각이 예민한 경우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성에 대한 죄의식이나 부정적 인식 등 정신적 원인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성적 흥분도가 너무 큰 경우, 그다음에 전립선 질환, 그리고 또 발기부전도 조루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대한남성과학회 조사에 따르면 국내 조루증 유병률이 매년 급격한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조루의 유병률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네, 우리나라 남성의 20% 정도에서 증상을 나타내고 있고요.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연령별 유병률을 살펴보면 이제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 18에서 20세, 24세까지는 18%, 24세에서 아마 23%, 35에서 44가 23%쭉 봤을 때 한 20% 상회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전 연령대로 조금의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전 연령대가 고루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조루의 증상은 사정이 잘 조절되지 않는 거라고 네. 보면 되는 건가요? 네. 사정이 빨리 되는 것이 이제 증상이 되겠는데요. 이제 또 정의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조루는 약간의 성적 자극으로도 삽입 전, 삽입 중, 그다음에 삽입 당시, 삽입 직후 또는 본인이 원하기 전에 극치감과 사정이 반복적 지속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또 정의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콘돔을 뭐 여러 개 사용하면 조루 증상을 개선할 수 있다라는 속설도 있는데 뭐 근거가 있는 얘기인가요, 원장님? 조루의 원인 중에 귀두 감각이 예민한 경우에는 효과가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외의 경우에는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 좀 다른 거군요. 네. 근데 술을 마신 후에 성관계를 가지면 뭐 조루 증상을 개선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어떤가요, 이거는? 네, 적당한 음주는 이제 과도한 긴장감을 해소시켜주고 또 남성분들이 자신감을 갖게 해주는 등 이제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네. 근데 너무 이제 과음을 하신다면 오히려 발기부전을 유발할 수 있고요. 또 성관계 할 때마다 술을 드신다면 뭐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겠네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조루 증상이 나타나도 뭐 피곤해서 그런 거야, 이러다 말겠지, 이런 생각으로 병원을 찾지 않고 민간요법이나 속설에 의존해서 치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와 같은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나 부작용 같은 거 없을까요? 민간요법을 이용하여 이제 효과를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민간요법이라고 하는 것이 근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효과를 보는 분들도 일부에 불과하고요. 민간요법에 기대어 치료하는 것보다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그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고 치료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루로 증상이 심할 경우 심할수록 남성이 받는 스트레스도 이제 커지게 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적극적인 치료를 하는 대신에 성관계 자체를 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이혼에 이르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군요. 좀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겠네요. 네. 전문적인 치료. 네. 네. 근데 이 조루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발기부전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건 사실인가요? 경우에 따라서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 발기부전의 동반 증상으로 조루가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환자분들 중에서 이제 조루만 인식하고 발기부전을 인식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치하게 될 경우에는 발기부전이 악화될 수가 있겠죠. 근데 발기부전은 조루의 이제 원인 중 하나일 뿐이고요. 그래서 이제 조루를 방치한다고 발기부전이 모두 다 이제 모든 조루가 다 발기부전으로 발전한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 조루랑 발기부전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하나요? 네. 사정이 빠르게 일어나면서 발기가 되지 않는 경우 이제 조루증과 발기부전이 함께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기부전 때문에 조루가 이제 나타나는 경우가 있겠고요. 그와 상관없이 발기부전 따로, 조루 따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같이 나타났을 때 뭐 첫 번째 말씀드린 경우인지 두 번째 말씀드린 경우인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우선은 이제 그 발기부전이 원인이 돼서 조루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발기부전 치료만으로도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서
우선은 발기부전 치료를 먼저 하고 네. 그 다음에 그래도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그때 이제 조류로 같이 치료하는 게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지 뭐 간단하게 좀 확인할 수 있는 조루의 자가 진단법도 있을까요? 조루 자가 진단에는 PEDT라는 설문지가 있는데요. 다상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네, 네.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귀화는 사정을 지연시키기가 어느 정도 어렵습니까? 두 번째, 귀화가 원하기 전에 사정을 하는 경우는 어느 정도입니까? 세 번째, 귀화는 아주 미미한 자극에도 사정을 하십니까? 네 번째, 귀화는 원하는 것보다 빨리 사정을 해서 스트레스를 느끼십니까? 다섯 번째, 귀화는 사정에 걸리는 시간으로 인해 배우자가 불만족스러운 데 대하여 어느 정도 신경이 쓰이십니까? 어떻게 점수를 매기는 네. 건가요? 증상이 좋은 쪽이 0점이 되겠고요. 아. 나쁘면 4점을 주게 됩니다. 네. 합산해서 이제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8점 이하의 경우에는 8점 이하는 정상이 되겠고요. 9에서 10점은 잠재적 조루, 11점 이상의 경우에는 조루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런 자가 진단을 통해서 좀 조루가 의심이 된다면 전문적인 검사를 통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할 텐데요. 병원에서는 조루의 진단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원장님? 네, 조루의 진단법이 많지는 않은데요.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검사로는 음경 진도각 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귀두와 음경의 이제 피부 민감도를 기계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검사 수치가 5 미만인 경우에는 예민한 것으로 이제 봐서 과민성 조루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점수가 15점 이상일 경우에는 이제 둔감한 것으로 나타나 시민성 조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조루로 진단이 됐다면 치료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수술적 치료와 이제 약물 치료 두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요. 네. 수술적 치료에는 배부 신경 차단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배부 신경 예. 차단술. 예, 배부 그러면 보통 배 쪽을 생각하실 수 네, 있는데 배부위. 예,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음경을 보면은 음경에서 위쪽 방향을 이제 배부라고 하는데요. 아. 예, 그 위쪽 방향에서 지나가는 그 신경이 있습니다. 그 뿌리 쪽, 그러니까 음경 뿌리 쪽에서는 한 가닥으로 지나게 되는데 그게 귀두로 이제 귀두 쪽으로 갈수록 이제 양쪽으로 퍼져서 전신은 그 성기 골고루 이제 신경 분포하게 네. 되고요. 그래서 이 신경을 차단을 해서 이제 귀두나 이제 음경의 감각을 예민한 감각을 둔화시키는 그런 방법이 되겠고요. 네네. 이제 이때 중요한 게 너무 많은 신경을 차단하게 되면 오히려 감각 이제 못 느끼게 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발기부전을 유발할 수가 있어서 그렇군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문가 그럼 손길이 필요할 네. 것 같습니다. 전문가의 네. 치료가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수술 방법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신경을 차단하게 되는데 수술 시간은 10분에서 20분 정도 간단하게 이제 오래 걸리진 않네요. 네. 그리고 한 3주에서 4주 정도의 회복 기간이 이제 거치게 됩니다. 회복 기간은 뭐 그냥 특별히 주의사항은 없나요? 피부를 절개하고 이제 수술을 하기 때문에 피부가 붙는데 한 2주 정도 걸리게 되고요. 또 피부가 붙는다고 해서 이게 원래 이제 잘리기 전의 상태대로 힘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기간도 한 2주 정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회복 기간을 갖고 네. 네, 천천히. 약물 치료에는 이제 SSRI라는 항우울제 약물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이 약물이 이제 작용하게 되면은 중추신경계의 흥분도를 떨어뜨려서 조루에 이제 효과를 볼 수 있는 약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발기부전 약물처럼 관계 시에 미리 복용을 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네. 발기부전 치료제는 30분에서 1시간 정도를 얘기하는데 이제 조루약에 관한 경우에는 2시간 전에 복용을 해야 됩니다. 시간이 더 필요하네요. 그렇죠. 시간이 길수록 이게 맞추는 게 훨씬 더 어렵기 때문에 이것도 그러니까 한 번 드신다고 그래서 효과를 못 보시면 한 번 드셔서 효과를 못 보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여러 번 드셔서 본인한테 맞는 시간을 찾으시라고 이렇게 권해드립니다. 그렇군요. 우리 이 밖에 또 어떤 치료법이 있을까요? 네. 아까 발기부전에 쓰였던 해면체 내 주사요법이 있겠는데요. 네. 이거는 실제로 조루를 근본적으로 치료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사정 후에는 발기 상태가 이제 사라지게 되는데요. 네. 이 주사요법을 쓰게 되면은 약물 용량을 잘 맞추게 되면은 발기 후에, 그러니까 사정 후에도 발기가 계속 유지가 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효과를 보실 수 있고 다시 이제 죽었다 하더라도 약간의 자극으로도 다시 발기시키는 효과를 보실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해면체 주사요법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귀두 주사요법,
그다음에 음경의 대체지피 삽입술이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귀두나 음경의 그 완충 역할을 하게 돼서 효과를 보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다양한 치료법이 있는데 이런 치료로 뭐 생길 수 있는 후유증이나 뭐 부작용은 없을까요? 네, 어떤 수술이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염증이나 출혈의 위험성은 그렇죠. 조금씩은 다 있는데 뭐 수술 방법 자체가 간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한 정도는 아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예방적 항생제나 그다음에 드레싱만으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사요법 같은 경우에는 발기 지속증이라는 것이 생길 수 있는데 발기가 됐을 때 완전 발기가 됐을 때 이게 보통 6시간을 넘기게 되면 안 됩니다. 6시간을 넘기게 되면은 통증도 굉장히 심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가 생긴다면 해당 병원에 빨리 전화를 하고 조치를 취해야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게 본인들이 뭐 인슐린 같은 경우에는 의사가 상담하고 본인이 어느 정도는 조절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는 약물 농도를 본인이 직접 조절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항상 의사가 정해준 약물 용량대로 사용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경구형 약물의 경우에는 이제 항우울제 성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해당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데 두통이나 어지럼증, 구역질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치료 후에는 어떤 식으로 관리해야 좋을까요? 네. 수술하고 나서는 이제 한 달 정도 금욕 기간을 이제 거치게 되는데요. 이제 우리가 조루 원인 중에도 이제 금욕 기간이 긴 것도 원인의 일종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수술하고 나서 처음 관계를 가질 때 다시 또 조루가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조루가 네. 나타났다고 해서 계속 노력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그 행동요법 중에 스탑 앤 스타트 방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잘 활용하시면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좀 전에 뭐 스탑 앤 스타트. 스타트. 예. 그건 어떤 방법인가요? 뭐 말 그대로 이제 멈췄다 다시 해라 이런 뜻인데. 스톱 앤 스타트. 네. 이게 이제 관계를 하실 때 사정감이 이제 들게 되면은 그때 멈추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다시 하는 방법을 얘기하게 되고요. 네. 이런 훈련을 계속하게 되면은 이제 아까도 그 조루의 정의에서 이제 사정 조절 능력이 이제 떨어져서 네. 조루가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정 조절 능력을 훈련을 통해서 키우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절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네. 되는 거군요. 네. 네. 이 남성 성기능 장애의 대표적인 질환으로 발기부전과 조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 많은 남성들이 겪고 있는 문제지만 드러내기를 꺼려해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네. 대부분 환자들이 오래 고민하시다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고민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성기능 장애로 인한 스트레스도 많고요. 네. 그와 동반돼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심각해져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이 성기능 장애로 인해 뭐 약물이나 수술 등의 치료를 받은 환자들의 경우 치료 후의 만족도는 어떤가요, 원장님? 네. 발기부전의 경우 약물이나 수술적 방법 모두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네. 그 증상의 정도에 따라 단기적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이제 조루의 경우에는 조루의 원인을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까도 그래서 조루를 검사할 수 있는 검사 방법 자체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네. 원인 파악이 쉽지가 않아서 그래서 다양한 방법들을 이제 시도해보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남성 성기능 장애, 발기부전과 조루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나이에 따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40세 이전의 경우에는 기질적 원인보다는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20대 젊은 환자의 경우에는 성행위 자체가 미숙하기 때문에 오는 스트레스 때문에 발기부전과 조루가 잘 나타나는데요. 중요한 것은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그 심리적 안정감을 갖는 것이 이제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그 잘 안 된다고 자꾸 피하기보다는 자꾸 시도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이제 환자분들이 가끔씩 말씀드리는 건데 스포츠처럼 생각하시라고. 네, 야구 선수도 운동 많이 하니까 잘하지 해볼수록 않습니까? 훈련이 그쵸? 되는 건가요? 네. 네. 그래서 안 된다고 자꾸 피하는 것보다는 자꾸 시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이제 기질적 원인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등 만성 질환이 안 생기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또 발견됐을 때는 적극적으로 치료를 빨리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발기부전과 조루증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인지 좀 당부 말씀 부탁드릴게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발기부전의 원인은 정신 탓, 기질 탓이 있습니다. 네. 예, 한두 번 발기력에 이상이 생겼다고 크게 실망하기보다는 자신의 이제 건강 관리에 잘못된 점은 없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네. 또 잘 되겠지 하는 낙관적인 생각과 자신감만으로도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루의 원인은 다양한 만큼 최고의 치료법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에 맞는 치료를 이제 해야 되겠는데요.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치료법을 여러 가지를 이제 선택을 해서 네. 본인에 맞는 것을 찾아야 되겠고요. 무엇보다 이제 조루증과 발기부전 같은 남성 성기능 장애의 경우 민간요법 등에 기대는 것보다는 전문가 상담하여 건강한 성생활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오늘 닥터포커스 최나경 원장님과 함께 남성 성기능 장애, 발기부전과 조루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사실 많은 남성들이 겪고 있는 문제지만 대부분 전문의와 상담하고 치료하기보다는 민간요법이나 속설에 의지하면서 혼자 소갈이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출처를 알 수 없는 잘못된 정보에 의지하게 되면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까요. 전문의와 상담 후 적절한 치료를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성생활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원장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